제가 이제 유학할 때 이거 지금 이걸 설명드리러 왔는데 얘가 유학할 때 어떤 샵들에서는 가운을 입히고 커트볼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목선에 머리카락이 많이 들어가는데 얘가 여기 무게가 있어서 뒷목선에 이게 잡아줘가지고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건데 저는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안 하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좀 약간 강하게 좀 조인다거나 이런 거 쓰는데 이걸로 쓰면 이 뒷목선에 머리카락 들어가는 거 방지해주고 이 라인이 이렇게 잘 보여서 쓰고 있습니다. 포토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 가도 되겠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아, 전인가요? 소년가이라고 예전에 이제 일을 잠깐 했었는데 유학할 때 이 회사 제품이 얘로서는 가장 좋더라고요. 저는 쓰게 되는 거고 머리 많이 엉킨다고 하셨는데 그다지 뭐 이 정도면 탈색머리. 그러니까 샴푸하고 트리트먼트를 어느 정도 잘 해주시면 빗질을 할 때 크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빗질을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강하게 텐션을 주시면 안 돼요. 모발이 젖어 있을 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하고 똑같아요. 쭉 늘어나면 스프링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인장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늘어나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모발도 너무 늘리면 그 이상 늘어나서 이제 안 돌아오게 되면 그게 이제 손상이거든요. 제가 아주 교육적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부러 등분을 막 해서 그렇게 짜지는 않을 거예요. 적당한 등분을 해서 이거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커트를 배울 때 하실 때는 등분을 정확하게 하는 법부터 배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산상에 등분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생략하고 할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이 이걸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저 처음 배우시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초보자분들 혹시 보실까봐. 그래서 단발이나 단발 이하, 그러니까 단발 어깨 위로 짧아지는 머리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깨 위로 짧아지는 머리는 두형의, 그러니까 그 머리의 흐름을 봐야 돼요. 머리의 흐름대로 커트를 해놔야 얘가 기엉키지 않아요. 뒤틀리지 않아요. 이제 이게 뒤틀리면 자라날 때가 문제예요. 자라날 때 안 예뻐질 수 있거든요. 쭉 올려서 머리의 방향 흐름대로 하고 이제 오래가게 자르는 이제 팁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라인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고객분한테 테스트를 한번 이제 해보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머리 같은 라인의 길이를 위쪽 특히 위쪽에 여기 머리하고 여기 머리를 같이 당기면 대부분 길이가 약간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아요. 그게 1cm 이상이면 안 됐습니다. 보통 1mm 오차는 1mm 정도면 되거든요. 그 길이, 그러니까 라인을 정확하게 맞춰놓으면 자라날 때 일정하게 자라요. 근데 보통은 대강 자르거든요. 대강 빗질도 대강하고 그러면 벌써 오차가 한 1cm 이상, 많게 5cm까지 나이는 경우 있거든요. 같은 라인인데 얘가 자랄 때 불규칙하게 자라니까 빨리 지저분해지죠. 그게 이제 오래가지 않는, 예쁘게 머리 오래가지 않는 이유고요. 예쁘게 오래가려면 라인을 일단 형성을 해야 되고 라인을 정확하게 만든 뒤에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처리. 그러니까 수처리는 단순하게 수술 치는 게 아니고 텍스처 처리를 해가지고 질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질감 처리를 하셔야 돼요. 질감 처리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가벼운 부분도 만들어주지만 얘가 머리가 차곡차곡 예쁘게 쌓일 수 있게 공간을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 공간들을 형성시켜 줬을 때 그 형태대로 그대로 자라나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다 하려면 마찬가지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뒤쪽 머리는 약간 짧게 갈게요. 그리고 이제 커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가 지금 커트 가격이 매출 대비했을 때 굉장히 시간을 들일 수 없게 책정이 되어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자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간당 매출을 10만 원 올려야 된다. 근데 내 커트가 2만 원이다. 그럼 시간당 5분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했을 때. 네. 5명을 자르려면, 아니, 6명, 뭐 5명을 자르려면 한 12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만 원인데, 그 정도 5만 원이라고 잡으면 2만 원 받으면 2명 반 잘라야 돼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하는 커트를 하면 커트 시간이 처음 오신 분들은 1시간 이상씩 걸리거든요.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특히 이렇게 이제 긴 머리를 짧은 머리 형태로 자르면 다 공간을 다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잘라놓고 다음에 유지하신다는 명목으로 보시면 이미 공간을 형성시킬 때 6개월짜리 공간과 3개월짜리 공간들이 있어요. 3개월짜리는 3개월 뒤가 무거워질 거고 6개월은 6개월 뒤에 무거워지겠죠? 3개월 뒤에 오셨을 때 6개월짜리 공간들은 많이 안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 다음번에 만들어도 되죠. 그러면 커트 시간이 좀 줄겠죠?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말리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기준선만 만들어 놓고 길이의 라인만 만들고 마른 상태에서, 왜 마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라인을 보는 이유는 제가 적당한 텐션으로 젖은 상태에서 잘랐을 때 아까 스프링에 얘기를 했듯이 젖은 상태에서 적당하게 잘랐을 때랑 말랐을 때 그 길이감이 모발 각각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모발들은 젖은 상태에서 좀 많이 늘어나고 어떤 모발들은 적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말리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집에 가서 힘들어할 때 요리하시게 되는 거죠. 머리 하실 때 뭐 궁금하셨던 건 없으세요? 네. 딱히 까다롭지가 않으시군요. 단발은 언제 보셨어요 그러면? 정말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요? 네. 때는 뭐 그냥 일자로 쭉. 일자로 자르는 거, 학생컷,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컷. 뭐 규정이 있었나요? 그거는 아닌데 네. 그냥 고등학생 때 공부해야 되니까. 모범생이셨어요? 뭐 그냥 적당히. 적당히 모범생. 네. 문제 안 일으키면 모범생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공부를 잘해야지만 모범생이 되고 이런 이미지를 너무 많이 몇십 년 동안 해온 것 같아요. 문제 안 일으키고 학교 잘 다니면 모범생 아닌가요? 개근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네. 고등학생이에요. 그럼 모범생이죠. 굉장한 모범생이죠. 설사 어느 정도 저는 어긋나더라도 학교를 잘 안 나간다거나 이런 것도 저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괜찮지 않나. 단지 그거를 누군가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라고 하는 거는 뭐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타인한테 피해를 좀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주는 형태가 그런 거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 학교 생활이 좀 안 맞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 네. 이 영상을 찍으신다고 해서 네. 소품을 찍으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원래는 교육 자료를 좀 남기고 싶은데 모델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비용도 좀 많이 들고 그 정도까지 제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약간 게을러져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요즘 인스타에 보면 네. 그런 거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러니까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영상을 보든 일반인들이 보는 영상 시각과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거예요. 각 분야에. 예를 들어서 요리를 보면 우리는 맛있게 생겼네. 우리 그걸 맛을 느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예쁘게 만들어서 맛있다라고 영상을 찍으면 그 집이 맛있을 것 같잖아요, 그냥. 근데 막상 가서 먹어보면 맛있는 건가? 내가 입맛이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확성을 음식은 특히나 더 주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맛이니까. 네, 이제 머리도 그러면 머리는 이제 형태니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고객분들이 그 유명한 저는 이제 머리 쪽의 유튜버를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가끔 한 번씩 궁금해서 보긴 하는데 고객분들이 오히려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말아야 될 방식들도 있고요. 그게 뭐 제 의견이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잘못돼 있어 머리가. 고객분도 가끔 그런 거 보이실 거예요. 중간에 보면 머리가 잘 나올까 하는데 마지막 애프터는 엄청 잘 나와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드라이빨이라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지루하더라도 그냥 뭐 숏을 중간중간에 이제 편집해서 올리기도 하겠지만 그 영상을 올릴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냥 올려서 지금 얼굴 공개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얼굴이 공개가 안 되면 머리만 예쁘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분하고 어울리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비포 애프터를. 근데 얼굴이 공개가 안 되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머리는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찾아러 갔어. 근데 이 머리 예쁜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라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다 잘라놨어. 근데 사진상으로 모자이크 처리돼서 머리 자체는 예뻐.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고객분 이거 잘라주세요 했는데 그분 얼굴이 엄청 크고 막 이런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근데 그분을 여기다 탁 잘라놔. 안 어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마음에 들까요? 안 들겠죠. 거기에 나오는 예쁨을 가지려고 간 거지 그 헤어스타일을 가발 쓰듯이 간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정도 길이의 예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러면 그분의 얼굴을 아까 보완하듯이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얼굴을 가리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제가 이 영상에서 아까 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딱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적인 부분이라고 따졌을 때는 어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과 도덕을 했을 때 도덕을 따져보자라는 인식을 좀 갖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엄청 착하게 살진 않아요. 그렇지만 특히 내가 돈을 받고 하는 행위는 좀 더 도덕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돈을 안 받는 행위는 내가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하는데 차가 막 오는데 무단횡단하는 그 피해죠. 굉장히. 왜냐면 그 차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없어 차가 봤는데. 근데 횡단보도는 저기 있고 어디 어디 뭐 한적한 데 갔는데 횡단보도는 저기 있는데 여기는 내가 건너고 싶은데 차가 안 와. 그러면 저는 그 법적으로는 무단횡단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해도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가 일단 안 갔다라는 전제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그 미용실에 이 영상이 이제 유포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여자분들의 매출이 떨어졌거든요. 미용실에. 원래 미용실이라고 하는 곳은 여자분들이 주 매출이고 남자분들은 주 매출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남자분들은 옛날에 커트만 하는데 미용실에서 가장 싼 가격이 뭐예요? 컷. 그 중에 남성 컷. 싼 거를 하고 싶겠어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제 뭐 돈을 많이 썼던 여성분들의 수요가 줄고 남성분들도 조금 미용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남성분들 가격을 살짝 올리고 그리고 남성분들은 또 주기적으로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 이내에는 또 뭐 짧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러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환력이 생기죠. 돈은 좀 저렴하지만. 근데 이제 돈이 저렴하니까 커트를 잘하려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만약에 이 동네 평균 가격은 한 2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남자 컷이 동네 가격이. 근데 내가 커트를 잘하려고 했더니 4만 원은 받아야 돼. 시간이 2배가 들어. 예를 들어서 그럼 4만 원 받고 2배 들여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상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돼버리면 우리나라가 특히 그게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저 집은 2만 원인데 여기는 4만 원이야? 똑같이 2만 원하고 잘해야지 이러거든요. 그 얘기는 뭐 명품백 잘 만든다고 해서 야왜 명품백 1,000만 원 받아야 돼? 몇백만 원 받아야 돼? 그냥 30만 원 받으면 되지. 이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서비스가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려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는 아까 말했듯이 매출은 올려야 되잖아요. 같은 시간 내에.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한테 권하는 게 다운펌이었어요. 왜? 남자분들이 짧은 머리가 많이 뜨거든요. 옆에 머리가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그래서 다운펌을 하는 거죠. 근데 다운펌의 장점은 이렇게 약으로 눌러주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가라앉아요. 1차적으로. 그래서 자라날 때도 가라앉아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손질이 용이해요. 그 장점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그 유지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좀 더 버틴다고 하면 2달. 근데 그거는 커트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컷으로. 그러니까 다운펌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컷을 잘하면.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컷을 4만 원을 못 받으니 컷 2만 원에 다운펌 2만 원을 받아서 4만 원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한테 어차피 똑같은 가격인데 똑같은 가격이면 컷이 낫다라는 거죠. 이유는 다운펌의 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약액이 좋은 약이 아니에요. 약품이잖아요. 왜 염색약은 뭐 눈이 나빠지는 속설 뭐 이런 거 눈이 나빠지네, 머릿결이 상하네, 두피가 안 좋아지네, 알러지가 생기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파마약을 바르는 다운펌은 그리고 파마약은 원래 두피에 바르라고 나오는 약이 아니에요. 저는 고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 집은 다운펌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워낙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시겠다고 하면 다른 집보다는 제가 더 낫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드리는 거지 다운펌을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약을 두피에다 바르면 그 약이 좋을까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바르시던데 보통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그 안 좋은 걸 설명드려야 근데 디자이너한테 좋은 점은 뭐예요? 일단 매출이 올라요. 첫 번째 돈을 더 받으니까 2만 원 더 받잖아요. 그리고 작업이 용이해요. 커트보다 훨씬. 커트 약값은 별로 들지 않아요. 약값은 경미하고 약을 조금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커트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내가 힘든데 힘을 들이지 않고 2만 원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어. 돈을 더 벌죠. 그리고 거기를 눌러 놓더라도 좀 내가 컷을 잘하고 눌러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컷도 똑같이 신경 쓰면서 눌러요. 근데 거기를 눌러 놓으면 눌리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눌려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그냥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컷을 오히려 신경을 덜 써요. 컷을 신경을 덜 쓴다는 컷 시간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디자이너한테 훨씬 유리하게 작업을 하는 거죠. 돈도 벌고. 저는 그런 형태를 별로 도덕적으로는 보지 않아요. 좋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커트 가격이 비싸구나. 네, 커트 시간이 그래서 훨씬 컷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객분들한테 한 10분 물어보면 최소 8분은 뭐가 제일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머리 하는데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컷이 중요해요? 펌이 중요해요? 염색이 보통 컷, 펌, 염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중요한 거.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기술이 네. 필요한 거. 네, 제가 여쭤보면 10분 중에 최소 8분은 컷이 제일 중요하죠라고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싸요. 그게 아이러니한 사실인 거죠. 뭔가 약값 때문에 더 비싸.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인건비가 많이요. 그 열정페이였고 대부분 디자이너들도 열정페이였어요. 네. 그리고 컷에 대한 그 기준이 별로 없어가지고 컷을 싸게 미끼 상품인 거예요. 약간 행사 상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컷이. 그래서 컷을 좀 싸게 해놓으면 그걸 하러 오시면 미용실에서는 컷으로만 돈을 많이 못 버니 뭐를 해요?
커다로 오시면 펌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언지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두 분 중에 한 분은 하세요. 옛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기준으로 제가 이제 하면 컷을 하러 오셨어. 근데 디자이너가 막 얘기해요. 이 컷을 하면 단발 이거 하면 막 뻗치고 안 예뻐요. 단발 하시려면 파마 좀 하셔야 돼. 롤 스트레이트 하셔야 돼. 이걸로 이제 꼬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컷이 정당한 가격을 잘 못 받으니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시간당 매출이 5만 원이면 뭐 펌이 3시간 걸려요. 15만 원에 예를 들어서 시간당으로 보면 15만 원에 약값을 받으면 돼요. 3시간이 걸리면 그렇잖아. 15만 원 플러스 약값. 거기에 조금 더 기술력이 있다고 하면 플러스 알파 조금 더. 이게 산정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컷은 2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 펌으로 나머지 3만 원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계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펌 값은 이렇게 높고 컷 값은 이렇게 싸고. 그러니까 컷은 별로 안 하고 싶고 펌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펌이나 염색으로.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데 무조건 유도를 하는 거예요. 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기준입니다. 동생이 어제 네. 동생이 남자인데 네. 어제 이제 남자분도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동생. 가성비 미용실에서 네. 커트를 하고 왔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10,000원, 만 원에. 10,000원도 안 되나? 10,000원 네. 정도? 오 근데 가성비짱. 예. 완전 뭐라고 해야 되지? 예. 한 옛날 인플루언서 머리같이 된 거예요. 뒤에가 길고 예. 옆에가는 이렇게 둥글게 돼. 어쩔 수 없죠. 저는 얘기해요.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죠. 그 가격인데. 네, 예.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품이랑 똑같아요. 물품이랑. 그러니까 제가 남자분들한테는 보시면 자동차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명품백 얘기했잖아요. 네. 자동차 내가 경차 가격이 있고요. 경차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고 그래서 제네시스가 1억이다. 근데 나는 1억짜리 제네시스의 성능을 생각하고 1,000만 원만 주려고 그래. 제네시스 살 수 있어요? 없죠. 살 수 있죠. 근데 아니 살 수는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 절대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 껍데기만 사면 돼. 아, 예를 들어서 그 경차도 곧 폐차해야 될 엔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왜냐면 제네시스 껍데기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야. 근데 엔진을 좋은 걸 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엔진을 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엔진을 예를 들어서 제일 부품을 제일 안에 안 보이는 데다가 제일 싼 걸 넣어놓고 이제 겉에 껍데기만 제네시스 딱 갖다 씌워놓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상수의 마케팅이 제일 안 좋아하는 마케팅. 그래서 호구를 하도 많이 당해와가지고 나가서 요즘 유튜브 때문에 호구 뭐 이런 거 당하는 거 당하지 말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저도 싸고 좋은 걸 좋아해요. 싸고 좋은 걸 당연히 좋아하죠. 어떤 소비자가 싼 걸 싫어하겠어요. 저도 싼 거 찾아요 많이.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게 2000년대 이후로는 그래요. 싼 게 비지떡.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왜? 인터넷 정보가 공개되면서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동의를, 그러니까 이거를 정보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싸고 좋은 게 있었던 시절이 90년대거든요. 제가 90년대에 20대를 보내서 그때 왜 싸고 좋은 게 있었냐면 그때 모든 업계가 폭리를 좀 많이 취했어요. 미용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미용도. 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건 미용은 이 서비스업은 열정 페이. 인건비를 지출 안 하면서 이제 그걸 다 수익을 가져가니까. 근데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가 얼마려나? 청바지가 지금 제가 얼마 주고 샀지? 한 행사 해가지고 한 5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요. 지금 입고 있는 청바지가 블랙진이
유니클로 건지 탑10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 돈 많이 못 벌어서 행사하는 거를 샀는데 5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90년대 말에 청바지 하나 살 때 얼마 주고 샀냐면 20 얼마를 주고 샀었어요. 20몇만 원을 주고 샀었어요. 아, 그때 훨씬 내가 잘 살았던 것 같아. 소비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20 얼마를 28만 원 줬나? 하여튼 20 얼마를 줬어요. 리바이스 청바지. 그 당시에 그게 핫해가지고. 근데 그걸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체형이 안 맞아가지고 국내에서 나온 게 그때 한참 스키니가 유행했을 텐데 저는 그 당시에 좀 많이 허벅지가 때가 두꺼워가지고 그걸 못 입었어요. 국내 모든 브랜드들. 근데 국내 브랜드들 것도 한 10만 원 했어요. 청바지가 비싸죠. 비싸게 느껴지시죠? 그게 그 당시 가격이에요.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10만 원 하다가 돈을 많이 벌리겠다. 지금 생각해도 비싼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물가가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의 돈의 가치하고 완전히 다른데 엄청 비싼 거잖아요. 제가 롯데리아 같은 데서 알바를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하면 한 20만 원 가까이 받았으려나 해요. 그렇게 많이 하루 종일 해야. 네? 그때 시급이 얼마였냐면 처음 시급이 900원인가 850원인가 그랬어요. 8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시급이. 그리고 한 2년 일이야 1200원 갔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알바를 할 때 기억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알바를 시급 800원 주고 받아서 10만 원짜리 청바지 살려면 그러니까 의류업계도 엄청난 폭리였어요. 근데 그게 당연히 폭리니까 장사도 잘 되고 잘 팔리고 이러니까 어땠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사업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을 하려면 두 가지죠. 다른 업체를 이겨먹으려면 품질이 좋거나 가격을 낮추거나. 근데 둘 다 했어요. 왜냐면 청바지를 10,000원에 팔아도 되는 걸 10만 원을 팔았어. 그럼 다른 업체는 나는 8만 원만 받아도 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흥미를 취했다라고 치면 그러면 2만 원을 줄일 수 있어. 그럼 가격을 10,000원을 줄이고요. 10,000원만큼의 품질을 올려요. 그리고 가격은 9만 원으로 상대 업체에 비해서 떨어지고 품질은 올라갔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싸고 좋은 거예요. 계속 싸지고 물품은 좋아지고 폭리를 취하다 폭리의 형태가 낮춰지니까 지금의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소비를 했던 제 나이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싸고 좋은 걸 자꾸 찾아요. 지금의 세대는 그렇게 찾지는 않아요. 지금 세대들은 지금 특히 30대 이하의 세대들은 40대 이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세대들은 그렇게 싸고 좋은 걸 막 찾지 않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더 많이 알죠 이제. 왜냐하면 폭리를 취하던 그 시기가 완전히 거의 끝나갈 때쯤에 태어난 세대들, 특히 90년대생들부터가 아예 그 폭리라는 그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폭리를 취하기가 어려웠죠. 정보가 수입 제품 같은 경우에 리바이스도 수입 제품 미국 거였으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했으니까요. 모르니까 가격을. 정보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보가 없어서 몰라. 그게 이제 싸고 좋은 거였는데 그게 서비스업 정도 하나가 그건 거예요. 열정페이. 싸고 좋은 게 열정페이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한참 그 2000년대 초반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최저임금제도 없고 이러니까 인건비는 거의 없고 이러니까 무한정 사람을 쓸 수 있었어요. 초반에는 초반. 최저임금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처음 일했을 때 주에 90시간 일하고 주에 90시간 지금 주에 40시간이죠. 네, 주에 한 90시간 정도 일하고 얼마 받았냐면 20만 원.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제가 거의 끝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뛴 게 30만 원, 4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그 당시에 최저임금제가 빨리 생겼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죠. 지금은 또 달라요. 저는 지금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편이에요. 내가 사업주라서 아니에요. 최저임금제가 너무 올라가도 안 좋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최저임금제잖아요. 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말 그대로 최저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영국에 잠깐 있었거든요. 영국이 선진국이라고 불리우잖아요. 네. 영국도 최저임금제를 해요. 최저임금제가 많이 올라가면 개인적인 기술력들이 생각보다 안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최저로 일을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저임금제 보통 비교를 하는 게 편의점이잖아요. 네. 편의점에서 일을 해요. 편의점에서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로 올라가서. 근데 내가 박사학위를 따고 이랬는데 한 1,2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최저임금제로만 일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막 몇십 년, 막 10년, 20년 노력해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1,200만 원 받으시겠어요? 그럼 편의점 알바. 편의점 알바하는 게 낫죠. 그냥 투자 안 하고. 예.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꾸. 이 부분은 사람들이 이제 길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양쪽 밸런스를 맞출 때 이쪽을 먼저 잘랐으면 이쪽은 내 의식적으로 좀 길게 자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일부러 맞춘다고 잘랐는데 여기를 대부분 다 쳤는데, 그러니까 미리 맞추고 들어가도 되고 양쪽을 여기를 여기랑 맞춘다고 잘라버리면 간혹 짧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짧게 잘라야겠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을 좀 길게 자르는 게 좋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 두 번째 부분을 좀 길게 잘라서 길이를 보고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길이는 원래 약간 더 짧은 길인데 양쪽 다 좀 길게 자를 거예요. 이유는 얘가 모류가 약간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마르면 올라갈 거예요. 살짝 올라간 상태에서 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이유는 내가 미용실에서 드라이를 받거나 집에서 매일 드라이를 해서 머리를 늘리는 스타일을 해. 그러면 상관없이 풀 텐션을 줘가지고 잘라놓으면 똑같이 드라이를 했을 때 똑같이 길이가 나오는데, 집에서 내가 그냥 샴푸하고 툭툭 털고 나가. 보통은 대부분의 드라이를 안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냥 털고 나갔을 때 머리가 짧아지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좀 이따 마르고 나서 길이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심하게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한 2-3cm씩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얼굴형이 많이 뒤틀려 있어서 착시 효과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전에 여쭤봐야 돼요. 그러니까 맞추기 전에 어떤 걸 여쭤봐야 되냐, 머리를 평소에 드라이를 매일 하시느냐, 아니면 그냥 샴푸하고 말리기만 하시느냐, 이걸 물어봐서 제가 그럼 말렸을 때 밸런스가 맞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드라이를 했을 때 밸런스가 좋으세요? 라고 여쭤보고 맞춰야 돼요. 심하게 차이 나시는 분들은, 실제로 한 2-3cm 차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발로 잘랐을 때 머리를 드라이를 하면 쭉 늘어나서, 특히 곱슬이 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맞춰서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라인 쪽 길이는 살짝 길게, 그래서 리감을 나중에 맞춘다. 그러니까 저희 자영업이 요즘 최저임금제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제가 또 올라가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저임금제는 말 그대로 최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방송의 용어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못 배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약간 약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장 노동자,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로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물품을 하나 사는데, 그래서 과자 한 봉지를 사요. 과자를 살 때 우리가 서민 물가라고 했을 때, 과자를 살 때 과자를 생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자칩을 생산할 때 감자를 생산하는 농부가 있을 거고, 농부도 최저임금제예요. 그죠? 거기 일하러 온 사람들, 이런 있잖아요. 막 캐고 막 이런 거 수확하는 사람들, 그 사람 최저임금제. 자, 그리고 저는 이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과자 봉지를 만드는 사람들, 잉크를 생산하는 사람들, 공장에서 주로 일을 하잖아요. 다 그거 생산하는 단계가 기획하는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최저임금제예요. 최저임금제도 좀 높거나. 근데 월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제보다 경력에 의해서 최저임금제가 기준이 돼서 오르거든요. 그러면 단계가, 예를 들어서 농부, 그리고 과자 봉지, 과자 튀기는
공장 이렇게 세 단계만 잡더라도 최저임금제가 10%가 오르면요. 얘 10%, 얘 10%, 얘 10%예요. 생산 얘가 완성돼서 나올 때는 물가가 15%는 뛰어야지 이 최저임금제 10%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이야. 내가 최저임금제가 많이 올라가지고 좋잖아요. 아, 나 최저임금제 올라가서 아 너무 좋아. 갑자기 100만 원 내가 1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소비하던 걸 110만 원 받으면 10만 원의 여유가 생겨서 너무 좋은데 그 10만 원의 여유는 오래가지 않다라는 거죠. 한 3개월? 길면 6개월? 그 뒤에 어떻게 되냐 물가가 120만 원이 돼요. 내가 11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 맞춰야 되니까 인건비를 맞춰야 되니까 물가는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10만 원을 받고 120만 원을 또 써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돼요. 그게 인플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많이 올라가는 건 좋지 않아요. 저희처럼 열정페이를 받았던 직종은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핍박받으니까 필요한 거지 그거를 제도적으로 저는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던 선진국에 제가 유학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진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어서 갔거든요. 미용도 공부할 겸 해서 갔는데 최저임금제가 많이 올라간 나라들은 대부분 망해요. 대부분 망해요. 제가 봤을 땐 그래. 그럼 얼마가 적당하다는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한 8,000원? 최저임금제가? 근데 이제 최저임금제를 안 올리는 대신에 덜 올리는 대신에 뭐가 필요하냐면 경력자의 급여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편의점도 한 1년을 일하고 물론 직종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편의점도 1년을 일하고 2년을 일하면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그 사람들 열심히 하면 내가 물품 정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맡아서 할 게 있을 거예요. 편의점도 그냥 최저임금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우를 해줘야 돼. 경력자에 대한 대우가 좀 그 법적으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서 거기서 일을 할 때 최저임금제로 저희 초급 디자이너들이 일을 하겠죠. 네, 배우는 친구들이 최저임금제로 일하는 친구들과 저의 월급의 차이는 거의 10배 가까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기술력이 좋아져요. 왜?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난 그냥 이 정도만 받고도 만족하고 살아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저 사람처럼 더 높은데 우리 회사 승진하듯이 더 높은 데로 가고 싶어 하면서 왜 대우를 받으니까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 직종만 하더라도 지금 최저임금제를 그러니까 저희 인센티브를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지 기본급에 대한 대우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요? 고객들한테 뭐를 해요? 내가 기본급이 높지 않다 보니 고객들한테 내가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내가 매출을 1,000만 원 올리는 거랑 2,000만 원 올리는 거랑 내 월급이 달라져.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누구 돈에서 나와요? 고객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고객 주머니에서 나오니까 자꾸 고객 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거죠. 털어도 돼. 합당하게. 저는 좀 납득이 가는 소비자도 아 그래 안 아까워. 아 그 돈 안 아까워. 이 정도면 좋다라는 거죠. 근데 털려고만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SNS,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더 그래요. 그러다 보니 경력자가 안 쌓여요. 내가 대강 배우고 나가서 인터넷만 열심히 해서 홍보해가지고 그냥 기술을 늘리는 게 아니고 홍보해서 손님을 늘린 뒤에 손님만 많이 늘리려고. 그리고 오시면은 어때요? 최대한 뽑아 먹어야지. 약간 저는 상술적인 면이 더 크다고 봐요.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살려고 하다 보니 돈이 목적이 돼버린. 돈 벌어야죠 당연히. 저는 좀 좋게 벌었으면 좋겠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좋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게 느낀 게 그게 소비자한테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이게 물품이라고 하는 거는 선진국에서 좋은 점, 그게 단점, 좋은 점을 본다라고 하면 서비스 가격도 정확하게 정해지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미용이 아까 말했듯이 커트가 이 집은 10,000원이고 저 집은 15,000원이고 이 집은 20,000원이고 저 집은 50,000원이고 하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면 좋아요. 일단 실력, 첫 번째가 실력, 두 번째가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 인테리어라든지 다른 서비스들 이런 거. 근데 첫 번째가 실력이어야 돼요. 그게 합당하게 이루어지면 고객분들이 소비할 때 편하죠. 아까 우리 자동차 아까 얘기했듯이 경차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나는 경차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회사가 좋은지
아, 난 중형차를 사려고 하는데 중형차는 어떤 회사가 좋은지 그 회사마다 가격대들이 아주 차이 나진 않잖아요. 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보고 합당한지 그걸 보고 소비할 수 물품처럼 그러니까 서비스도 물품처럼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커트를 제가 지금 여자분 커트 55,000원 받고 있는데 네. 55,000원에 아깝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한 번도 아깝다고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하시고 나서 하시기 전에는 왜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싸요. 이런 거 이제 쇼폼 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세요. 그럼 이제 공격 받으실 수도 있어요. 다른 아, 당연하죠. 그래서 무서워서 못 올려요. 공격 받겠죠. 공격받을 말들을 굉장히 많이 고객들한테 엄청 많이 하는데 이거 잘 못 쓸 수도 있다니까요.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만 삭제하든지 알아서 이제 나는 전 편집 안 할 거니까 알아서 저분이 하시든지 말든지 올리든지 말든지. 저희 직종은요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그 목적을 두고 오지 않아요. 잘 직종을 선택하실 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모든 직종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 의사 하고 싶어, 변호사 하고 싶어, 뭔가 꿈이라고 하죠. 네. 막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학교 성적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나는 정말 미용사 하고 싶었는데 공부도 잘해. 그러면 집에서 너 미용사 할래? 이러지 않잖아요. 야, 너 의사해 이러지. 약간 사회가 그러잖아요. 네. 야, 너 대기업 다녀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갖고 처음에는 뭐 성적이 뭔 중요해. 나는 미용사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분야에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고 인정받는 분야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 직종은 낮잖아요. 진입 경로가 낮아요. 대학을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네. 그래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어. 나이, 연령 다 무관해요. 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정말 아무나.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무나 해요. 아무나 한다라는 건 저는 너무 좋은 제도라고 봐요. 저는 의사도 아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도. 공부 많이 받을 텐데. 왜 의대를 가야지 의사를 할 수 있는 건가? 그거는 생명을 다루고 중요하니까 뭔가 자격 조건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해요. 근데 그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의사 기술을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배울 수 있어. 배움의 길이 어떠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특권층이 돼버린 거죠. 어느 순간. 그 로스쿨인가요? 변호사들 로스쿨 만든 것도 아니 왜 고시로 왜 없어요? 고시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미용을 하지만 내가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미용사 자격증 따고 바로 미용을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제가 아까 운전면허라고 하는데 운전면허 따고 막 운전 엄청 잘하나요? 최소한의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시험을 통과해서 너 그래 최소한 운전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운전의 전문가는 카레이서예요. 카레이서는 속도도 견뎌내야 되고 자동차의 원리도 이해해야 되고 도로의 상황도 읽어야 되고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아야지 카레이서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운전면허증 땄다고 해서 카레이서 못 하잖아요. 저희 미용은 지금 어떤 실정이냐면 지금 너무 망가진 게 운전면허증 따고 나 카레이서 하겠다고 나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저희 업종은 창업을 너무 많이 해. 왜? 저기 면허증만 따면 창업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시험만 통과하면 그냥 창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좀 충분히 배우고 하자라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창업이 위주야. 그냥 적당히 배우고 창업해서 돈 벌자가 위주거든요. SNS 잘하면 돈 벌 수 있잖아. 약간 이런 형태예요.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돈이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운전면허증 따고 200km가 넘는 속력으로 코너를 휙휙 도는 자동차 한 번도 운전해보지 그러니까 한두 번 그냥 잠깐 운전해본 사람이 대회에 나가면 뭐 할까요? 사고 나겠죠. 당연히 사고 나겠죠. 거기에 뛸 수가 없죠. 저희가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머리 사고가 많아진 거예요.
머리 가면 머리 망쳤어. 머리 망쳤어. 이 사고가 많아지잖아요. 자영업이 망하는 경우라고 좀 봐요. 자영업 자체가. 이 사고가 많아지면 미용실 자체를 가는 걸 꺼려해요. 잘하든 못하든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 업종을. 맞아요. 지금 업종의 신뢰도가 너무 낮아져 버렸어요. 제가 그게 너무 싫어요. 저는 이제 좀 좋거든요. 그냥. 업종의 신뢰도가 너무 낮아졌어. 식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식당들도 죄다 프랜차이즈예요. 맞아요. 자기만의 그 기술이 없어. 그냥 돈 주고 야 나 돈 투자할 테니까 나 이만큼 벌게 해줘. 그러면 그걸 노리고 회사에서는 그러죠. 네가 1억 투자하면 내가 2억 벌게 해줄게. 그거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근데 그거 믿고 들어가서 또 더 노력하면 돼요. 그 노력도 안 해. 그냥 뭐 2억 벌게 해준다며요. 왜 안 해줘? 약간 이런 식이야. 남 탓만 해. 그러니까 망해요. 소비자들도 안전한 데가 좋으니까 네. 프랜차이즈 말 다 똑같잖아요. 미용실도 질리고.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실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예요. 다 개인업소예요. 개인업소예요. 그냥 이름만 빌려다 쓰는 형태라서 직영은 자리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앞머리도 대강 라인만 잡고 길게 잘라서 말리고 자를 거예요. 네. 수축이 원래 머리 설명을 하면서 잘라야 되는데 그냥 고개 가듯이 자르는 거라. 저는 그 유튜브에 머리 뭐 미용실 찾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미용실 잘하는데 어떻게 찾나요? 뭐 이런 질문들 올라 제가 옛날에 네이버 지식인 이런 거 답글도 좀 달아보고 했거든요. 오. 근데 답글을 이미 달았는 질문도 계속 또 똑같은 질문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미용실 어떻게 찾나요? 이러거든요. 네. 진짜 그래요. 발품 팔아야 된다고. 아, 직접 가봐야 직접 가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용실에 예를 들어서 가서 상담 받는 거 돈 드나요? 돈안 변호사 상담 받으면 돈 들잖아요. 네. 미용실 상담 받으면 돈 들어요? 저 머리 하려고 하는데 잠깐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 상담료 10,000원입니다, 20,000원입니다 받나요? 안 받죠. 안 받죠? 네. 돈이 안 들어요. 내 시간만 좀 드리면 돼요.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거죠. 견적도 받아보고 이 집 가서 받아보고 저 집 가서 받아보고 저 집 가서 받아보고 하면 대부분 잘 설명해주고 그 가격적인 면도 비교해 볼 수 있고 잘 얘기해주는 사람들 가격 근데 직접 내가 찾아갔는데도 가격은 해보셔야지 알죠. 그때 가서 보죠. 이런 사람들 안 걸으면 돼. 뭔가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담을 성심성의껏 잘해줘. 그건 그 사람 성향이거든요. 근데 기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상담을 성심성의껏 잘해주는 거는 머리를 내가 최대한 내가 성심성의껏 해주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 판단을 해보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머리를 해봐야지 아는데 지금 라인은 다 잘랐거든요. 라인은 다 자르고 앞머리를 일부러 이제 말리고 자르려고 길게 일단 해놨고 라인만 지금 정리를 했어요. 이게 지금 한 50% 정도 진행된 겁니다. 커트로. 그리고 이제 텍스처가 들어갈 건데 아까 말했듯이 텍스처는 머리에 가벼운 질감도 내주고 가벼운 것보다는 머리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거든요. 잘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자라날 때 무게감도 좀 적게 하고 근데 저희 이거 하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찾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또 있었나요? 찾아보신 거겠네요. 네. 왜냐면 저희가 올리고 솔직히는 몇 분 연락이 오긴 하셨는데 네. 얼굴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네. 안 오시더라고요. 아, 네. 저도 풀 영상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왜냐면 저는 빈말을 다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게 좋아요. 가격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너무 싫어요. 남는 거 너무 싫어. 인터넷에 뭐 물품 사러 들어갔는데 내가 대강 그 물품의 가격대를 알고 있으면 모르는데 모를 때는 검색해 보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도 싼 거 찾죠. 그래서 최저가를 들어가 봐. 그러면 그냥 가격을 애초에 물론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뭐 10,000원짜리 사려고 들어가는데 얘가 통상적으로 뭐 12,000원짜리야. 근데 10,000원을 올라서 좋아서 딱 들어가면 14,000원에 갑자기 옵션 붙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있다고 들어갔는데 품절되어 있어. 내가 살 거는 다른 제품만 있어. 너무 싫거든요. 너무 내 시간을 너무 뺏어. 미용실도 그래요. 뭐 전화 문의해가지고 가격 물어보면 저는 가격 얘기 드려요. 최대 가격. 그냥. 그래서 손님들이 잘 안 오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최대 가격을 얘기해요. 와서 저는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게 저는 찜찜해. 제가 종업원으로 있을 때도 저는 와가지고 고객들한테 고객 돈을 더 붙이고 이런 거 없었어. 너무 싫어. 그냥 내가 100만원 받고 싶으면 100만원 받으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내가 100만원 받는다고 하면 손님이 안 올 것 같으니까 10만원 받는다고 했다가 오시면 100만원씩 받고 저 너무 싫습니다. 네, 과자업계 그런 거 있잖아요. 질소 가격이냐 막 아까 감자칩 얘기했지만 그것도 너무 싫어. 그냥 당당하게 가격이 품질이 이렇게 되고 이런 얘기 어쩔 수 없으면 올릴게요. 그냥 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상술로 너무 머리 아파요. 요즘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가지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이제 군것질을 잘 안 하게 됐는데 저희 때는 아까 말했듯이 12시간이 기본 노동시간이어가지고 근데 점심시간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시간 풀을 일을 하거든요. 먹을 시간이 없어. 옛날에 도 많이 바빴기 때문에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어. 열정페이니까 오너가 좀 많이 가져갔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군것질을 하는 거죠. 칼로리 높은 것들, 초콜릿을 먹는다. 여자분들 초콜릿 많이 먹고 이런 군것질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군것질이 늘더라고요. 초코파이 먹고 뭐 이런 거.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안 당겨서 잘 안 먹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아이스크림 맛있지 않습니까? 달달하고. 그리고 제가 은근히 당분이 들어가서 허기질 때 먹으면 좋아요. 아이스크림을 저는 자주 먹었었는데 요즘 아이스크림 맛이 없어졌어. 가격은 많이 안 올랐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저도 가격이 안 올랐으면 좋겠어. 솔직히는. 근데 너무 품질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좀 올리고 품질을 올렸으면 좋겠어. 뭐 우유의 함유를 높이면 맛이 내 입맛이 변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 그리고 또 바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제일 싼 거 막대기에 있는 그 바 아이스크림은 또 크기도 작아졌어. 그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설명을 좀 해주거나 성능 느낌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소비할 때. 이게 지금 이제 라인만 잘려진 형태, 그리고 길이는 이제 거의 맞는 것 같고 이제 텍스처로 제가 지금 앞머리 조절하고 옆에 텍스처가 들어갈 건데 지금 이제 보시면 쭉쭉 뻗어요 머리가.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정리하면 색상도 다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안 예쁜 부위가 있거든요. 특히 밝은 부위가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라인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이제 텍스처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머리는 대부분 특히 동양인 머리는 한 방향으로 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서
여기는 뻗치고 밝은 부위가 남다 보니까 여기가 뻗치면서 빛이 반사돼가지고 뻗치는 게 안 예쁘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까 그 남아있는 탈색의 길이도 다르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탈색이 별로 안 남아있죠. 네. 그렇죠. 여기는 끝에 좀 밝게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라인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뻗치면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형태. 여기는 너무 그냥 손질 안 해도 예쁘고, 이쪽은 뻗치고. 보통은 대부분 다 이래요. 이쪽이 뻗치거나 이쪽이 뻗치거나. 동양인 특히 한국 사람들 머리는 한 방향이라서 그 백인들은 머리가 여러 방향이에요. 그 대신에 곱슬머리라 좀 잘 묻히고, 동양인은 한 방향이어서 어떻게 보면 손질하기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안 묻히고 뻗는 형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텍스처를 좀 조절을 해서 앞쪽 머리는 좀 드라이를 하실 건가요? 네, 앞머리는 앞머리는 조금 길게 할게요. 그러면 조금 긴 게 예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저희 집에 오셔서 하시면 좋은데, 혹시 못 오셔서 앞머리를 다른 곳에 자르시면 네. 라인을 넓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앞머리 라인을 제가 이 정도로 맞춰드렸거든요. 그리고 떨어지면 여기고, 얘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아까 말했듯이 달걀 형태로 가려줘야 되는데, 앞머리를 보통 이제 내시면 여기까지도 내시거든요. 네. 여기까지 내시면 이 머리가 짧아지고 이렇게 떨어지세요. 그러면 여기가 다 드러나요. 요 1cm 정도의 이 머리가 얼굴을 커버해주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르시면 안 돼요. 근데 아마 다른 데 가서 자르시면 얘를 같이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저 제가 잖아요. 아, 그러면 네. 어차피 격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앞머리가 끝나는 부위 이 부분을 네. 뒤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젖혀놓으시면 라인이, 저는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자르기 때문에 라인이 나오거든요. 그 라인에 있는 것만 자르세요. 요것도 그 전에 잘라놓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자른 게 잘랐나 아닌데. 네. 그래서 이 중에 만약에 이 라인에서 벗어나서 긴 머리가 뭔가 하나가 있다, 그건 좀 길러주셔야 되고, 네. 그래서 꼭 여기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고정을 한 뒤에 자르세요. 네. 직접 자르시면 넓어지면 안 돼요. 넓어지면 지금 이미 넓어져서 잘라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단발머리는 단발머리 자체도 예쁠 수 있지만, 결국은 머리 뭐 하려고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머리 예쁘려고 잘라요? 아니거든요. 얼굴 예쁘려고 자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미용사의 주적은 성형외과예요. 아. 진짜로. 오. 네, 주적은 성형외과예요. 매출의 주적은 성형외과. 왜? 얼굴을 예쁘려고 자르는데, 옛날에는 성형을 안 해서 머리로만 얼굴을 예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성형이 유행을 하면서 이제 본질적으로 얼굴을 고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할 비용으로 그냥 모아서 얼굴을 고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수술이라는 거기 때문에 안 고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을 좀 뺏기긴 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적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말하는 여행이에요. 여행. 네. 여행이, 옛날에 여행이 없었어요. 2000년대가 기점이긴 한데 여행이 없었어요. 별로. 무슨 얘기냐면, 쇼핑, 여자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대부분 취미 활동이 머리하고 쇼핑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친구 만나서 쇼핑하러 가고. 그러니까 쇼핑업계가 그렇게 영업이 잘 됐겠죠. 그리고 여행이 상행하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예쁘게 찍어야 되니까, 보존 기술이 옛날에는 또 사진이 개인적으로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체가 예뻐야지 예쁘게 나와. 그러니까 머리를 하고 여행을 가셨어요.
이제는 여행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돈이 소비 금액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머리 2번 할 거 한 번만 하고 다른 쪽에 소비가 아니고 다른 취미 생활들이 많이 는 거죠. 여자분들이 스포츠도 즐기고 야구도 보러 가시고. 근데 거기에서 미용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소비 가치보다 더 잘하면 돼요. 얼굴을 고치는 것보다 머리가 더 잘해서 다 예쁘면 머리를 더 많이 하시고 이미지를 여러 가지 바꿔줄 수 있으니까. 성형은 한 번 고치면 다시 고치기가 좀 어렵잖아요. 머리 스타일은 여러 개로 할 수 있으니까 가치를 계속 자꾸 부여해줘야 되거든요. 기분 좋게 만들고.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말했듯이 자꾸 경차를 뭐라고 해서 참 미안하지만 경차 엔진에다가 고급차 껍데기를 씌워놓고 우리는 고급차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영업을 그렇게 하니 소비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자꾸. 제가 고등학교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고등학생 때도 이제 아르바이트 한 게 롯데리아, 버거킹 이런 쪽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시급을 알아요. 했었는데 그냥 집에서 하도 돈을 안 주시니까 여기서 제가 벌어서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일화가 있습니다. 저한테 따로 햄버거를 드시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프랜차이즈인데. 진짜요? 네. 어떻게 좀 다르게 해드릴까요? 다르다라는 게 뭐였냐면 제가 여기서도 주장하는 건데 그냥 잘 모르니까 성격도 조금 고지식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육을 받잖아요. 햄버거 만드는 거 그거를 레시피 그대로 했어요. 정량 지키고 네. 그 정량보다 중요한 게 그 품질 관리예요. 그 사진상에 보면 햄버거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그 부피를 관장하는 게 채소예요. 채소, 양상추 이런 거. 그게 신선하면 이게 부풀어 올라서 그리고 아삭하고 그게 느끼함을 잡아주고 그걸 잘 지켜주면 돼요. 그게 오래되고 씻어먹어 놔가지고 막 무르고 이러면 먹는 데는 지장 없지만 맛이 없어지죠. 패티도 마찬가지로 딱 그 시간에 구워내고 햄버거가 가장 맛있는 시간은 바로 구워냈을 때예요. 패스트푸드지 않습니까? 한 5분 지나면 맛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찾아왔을 때 바로 구워지는 형태의 시간을 맞추면 돼요. 5분을 지체하지 않게 그거 맞출 수 있거든요. 노력하면.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 햄버거 맛있네. 이건 햄버거 맛이 없을 이유가 없잖아요. 맛이 없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햄버거는 건강하라고 만든 음식이 아니에요. 맛있으라고 만든 음식이지. 피자, 그러니까 레시피대로 맞춰주면 돼요. 왜? 제가 거기서 일할 때 소스 있지 않습니까? 소스를 바꿔봤어요. 제 거에. 실험 정신이 좀 있어서 제 거에 소스를 어떻게 바꿨냐, 막 좋아하는 소스 있으면 좀 더 넣어보고 덜 넣어보기도 하고 뭐 양상추도 좀 더 넣어보기도 하고 치즈도 뭐 2장 깔아보기도 하고. 근데 가장 좋은 비율은 회사에서 만든 비율이야. 왜? 회사는 그거를 수천 번 수만 번 만들어보고 결정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내 취향은 따로 소스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 뭐 간 다르듯이 사람마다. 근데 그 전형적인 거는 거기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얘기해요. 치킨집 이런데 치킨집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기름의 질과 기름 온도거든요. 근데 그걸 안 지켜서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주문이 특정한 시간대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주문을 해가지고 튀기를 막 튀기다 보면 기름 온도가 좀 식어. 그러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다시 기름 온도를 좀 올리거나 기름을 또 세우고 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시간대 못 팔면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튀겨. 그러면 좀 눅눅해지거든요. 배달하는 사이에 잘 못 튀기면. 그럼 그걸 받은 사람들은 아예 먹었더니 그냥 그 브랜드가 별로가 될 수도 있고 그 집이 별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집 다시 안 시켜. 다시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 더 안 시킬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계가 망해요. 업계가. 그러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만 망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비율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업계가 망해요. 저희도 그런 이유로 업계가 망하고 있어요. 언론에도 나오더라고요. 미용실 망하고 있다고. 실제로 망하고 있어요. 미용실 게스트가 고객분들이 이런 말을 많아요. 미용실 엄청 많던데요? 많죠. 맞아요. 네. 많죠. 왜 많냐면 또 옛날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옛날에 저희 정도의 사이즈면 최소한 5명 이상이 일했어요. 이 작은 사이즈에도. 왜?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스태프들을 구해서 어? 네. 다른 서비스를 시켜요. 상대적으로 뭐냐? 손 마사지 해주고 아마 옛날 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친구들한테 손 마사지 시키고 머리 마사지 시키고 뭐 트리트먼트 좀 저렴한 걸로 해가지고 서비스로 트리트먼트 해드리고 그 헹구고 막 이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작업들이 다 돈이 안 들어가는 형태니까 물건값만 좀 들어가면 되니까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네. 그 작업들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들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 작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보통 샵에서 일을 하고 오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10년 정도 종사를 하시고 이 업계에서 종업원으로 제가 배우던 시절에 특히. 근데 지금은 막 1년 안에도 오픈을 많이 해요. 자격증 따고 1년 안에. 근데 노력의 빈도와 그 경험의 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요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고객분들이 왜 샴푸를 잘하세요? 아니 하루에 생각해보세요. 한 12시간을 매일 샴푸해봐요. 못하면 이상한 거죠 그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샴푸 안 하던 손님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지도 않고 일을. 저는 그렇게 했던 게 좀 잘한다고 하니까 원래 메인 디자이너들이 보통 있거든요. 큰 샵들은 네. 그 담당해서 그럼 그 디자이너 손님만 원래 해주면 되는데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 초보니까 메인 디자이너가 설정이 안 돼요. 네. 돼도 막내 디자이너한테 돼서 이 서열이 있어가지고 고참 디자이너들이 막 데려다 쓰거든요. 막내 디자이너 손님이 또 많지도 않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데려다 쓰니까 네가 해줘, 네가 해줘, 네가 해줘. 손님들도 저 친구 해줬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니까 그렇게 돼버렸죠. 덕분에 월급보다 TV도 많긴 했는데 그 당시엔 TV 좀 있었어가지고 고급 샵들은. 물론 제가 그 팁을 다 가져간 건 아니지만 공용이었지만. TV 공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업장마다 다른데 옛날에는 또 공용이었어요. 팁을 모아서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팁을 모아가지고 다 팁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분배하는 거죠. 근데 그 분배가 또 그 경력 순대로. 아 그럼 좀 억울하죠. 억울했어요. 그래서 억울했어요. 네, 이제 성격이 거짓해서 그래서 이제 손님들도 그걸 알아요. 오래되니까 단골분들은 그렇게 한다는 걸 아니까 저한테 샴푸 받아서 저한테 주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뒤에 포켓에다가 나가실 때 10,000원짜리 한 잔씩 넣어주고 가시고 이랬거든요. 저는 좀 고지식해가지고 그거 내가 그냥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원래. 네. 그 대부분 그렇게 또 따로 주는 거는 갖다 내셨어요? 갖기도 하고. 네, 저는 갖다 냈어요. 다 갖다 냈어요.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안 갖다 내면 찜찜해.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그때 왜 갖다 냈지?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너무 고지식함도 좋지는 않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머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이게 고지식하게 다 해야 돼서 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단골 분들은 또 계속 딴데 안 가고 오실 것 같아요. 예. 해주시니까. 많이 이제 제가 여러 사연들이 많아서 사실 네이버 지도로 봤을 때는 네. 뭐 이렇게 정보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제가 광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리뷰도 막 그렇게 많지 않고 할 말이 많습니다. 얘기하시는 것보다 다 할 말이 많아요. 제가 한때 이제 제가 서초동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자영업을 네, 그때 자리 좀 잡았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저는 이제 교육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업계가 상황을 해서 내가 돈을 잘 버는 케이스가 되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좀 하고 싶어서 넓은 샵을 구했어요. 근데 일하는 친구들은 또 그런 마인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이런 상태인데 저는 나랑 같이 열심히 해서 너의 스킬을 올려서 그러니까 약간 영국식처럼 스킬을 올려서 고객의 단가를 올려서 너의 실력을 빌려서 그만큼 대우를 받으면서 일해라. 그러니까 경차를 팔지 말고 그냥 페라리를 팔아라. 나중에는 네, 그게 서로 좋다. 그리고 또 경차를 또 하는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페라리 팔면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또 그 한참 그 악덕 건물주들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건물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쫓겨났어요. 나중에 결국은 못 견디고 쫓겨났는데 그래서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었거든요. 네. 그때 한 푼도 못 받고 나왔어요. 제가 나오고 나서 뭐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네. 다 끝난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 재산을 다 날렸죠. 거기다가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되고 조금 운이 나빴는지 약간 그렇지 않은 건물주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건물주를 만나면 또 다른 사정이 또 생기고 좀 운이 없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여전히 찾아오시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옮겨 다니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좀 힘들어 하셨죠 지금.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자영업 한 1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자영업만 15년 동안 쭉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옮길 때도 이렇게 같이 계속 따라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서울에 있다가 마지막에 있던 장소가 이제 그 금액을 올리고 싶지 않아서 건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옮기다 보니까 이제 마취형 쪽으로 영업했던 데는 잠실에서 했었거든요. 강남에서 점점 밀려나서.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남보다 좀 싸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저렴한 공간. 그러니까 여기는 외졌잖아요. 외진 곳은 조금 싸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공간들. 네,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영업을 했죠. 어차피 저는 찾아오시는 고객들이니까 뭐 큰 돈을 벌고 싶지 않고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돼. 약간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에 가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너무 월세를 많이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죠. 그냥 그 집도 아이들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었고 집값이 서울 너무 비싸니까 차에서 넘어와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너무 머니까 서울 고객분들이 잘 안 오시게 되고 또 이제 지역마다 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서울은 그래도 좀 덜해요. 소비 형태가. 근데 이제 경기도뿐만 오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벗어나는 영업의 가격이 되면 잘 안 오세요.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러니까 소수야. 그래서 안 오시지는 않는데 한 번 오시면 계속 꾸준히 오시긴 하시는데 아까 말했듯이 회차가 6개월에 한 번, 남자분들도 지금 3개월에 한 번 오시고 이러거든요. 오래 가니까 머리가 좀 오래 가는 편이라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끝날 때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한 2달 뒤에 뭐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거나 왜냐면 저도 이거를 이제 밑받침되는 그러니까 오래 간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러시면 다음에도 그냥 무료로
한번 촬영 안 하더라도 진짜요?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2달 정도 있다가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네. 예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가게를 옮길 때 원래 저는 광고를 안 하니까 고객분들 중에 이제 그 네이버 쪽이나 이런 쪽에 옛날에 별점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후기를 올려주셨던 고객분들이 있어요. 네. 그 후기가 좀 진실된 후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한테 좀 힘들 때 정서적으로 힘들 때 도움이 되는 후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기들을 보고 견뎠었는데 한번 이제 이전을 할 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텀이 생기니까 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네. 이제 쉬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쉬었던 기간에 그냥 모른 척하고 놔뒀으면 되는데 제가 좀 무식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쪽에다가 그 이메일로밖에 상담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정에서 3개월 정도 휴업을 할 것 같은데 그걸 휴업 처리를 좀 해달라. 네. 근데 바로 삭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리뷰가 더 날라간 거예요? 리뷰가 다 날아간 거예요. 네. 많지도 않았어요. 리뷰가 한 5년 정도 쌓였던, 그 당시 5년 정도 네. 쌓였던 게 한 20 몇 개 됐는데 네. 그게 약간 뭐 감사하다는 표현들 있잖아요. 네. 이런 표현들에서 저한테는 너무 정서적으로 좋았거든요. 네. 보람됐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그게 날아간 거예요. 나중에 살려달라고 했더니 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뷰가 그래서 리뷰가 나가고 나서 그 뒤로는 또 리뷰 다 하는데 뭐 영수증 리뷰 필요하고 뭐하고 좀 맞아요.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달리죠. 원래 리뷰는 제가 리뷰 달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다 많이 다세요? 네. 많이 다시는 편이에요? 가끔? 네. 네. 원래 좋은 리뷰는 잘 안 달리게 돼 있어요. 아. 제 지론이에요. 왜냐면 좋은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식당 가서든 미용실을 오시든 내가 돈 내고 서비스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좋아야죠. 싸게 줬든 비싸게 줬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좋아야죠.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좋은 일을 굳이 리뷰를 써야 돼. 그래서 악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악플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내고 서비스를 받았는데 왜 나빠야 돼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건 다 할 수 있지. 좋은 리뷰 달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리뷰가 많은 것들은 요즘 이제 고객분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알바라고. 알바. 네. 아니면 리뷰 이벤트. 리뷰 이벤트. 네, 그렇죠. 이벤트. 이벤트도 나름 알바나 다름없죠. 이벤트를 해야지 많이 달려요. 뭐 음료수 하나를 준다거나 우리도 뭐 트리트먼트를 뭐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샴푸를 뭐 서비스를 하나 드린다거나 네. 아니면 할인을 해드린다거나 네. 이런 거 하면 당연히 리뷰 써주죠. 근데 그 리뷰를 써줄 때 진심일까요? 아니 내가 거기다가 머리 마음에 안 드는데 머리 마음에 안 드는데 악플 써놓고 지금 리뷰 달았으니까 상품 주신다면서요. 아니면 뭐 20% 행사해 주신다면서요. 해주세요 하면 그 업장에서 해줄까요? 하고 싶어질까요? 약속을 했으니까 해줄 수는 있겠지만 받는 사람도 껄끄럽겠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좋다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리뷰는 별로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고객분들이 답답해 죽겠다고 이러는데 맞아요. 홍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잘 되겠죠. 그래도 이제 기왕 찍으시는 거 교육 자료 용품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중간중간 그럼요. 소품으로 많이 올리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찍는 것도 지금 아마추어 지금 휴대폰을 찍고 있잖아요. 네. 아마추어라서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실험 단계예요. 보시면 수고해 보시고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면 생각나시면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 뒤에도 한번 찍어보시면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런 속설이 있어요. 머리를 바로 하면 부자연스럽고 일주일 지나야지 예쁘다. 그런 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으세요? 네. 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보니까 병원을 보니까 이게 모질 때문에 그런 건데 머리가 긴 머리시잖아요. 모질 끝에는 얇아져 있어요. 만지면 얇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짧게 잘랐잖아요. 여기 단면은 지금 어때요? 두꺼운 단면이에요. 네. 그래서 뻣뻣해요. 근데 이게 이제 샴푸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마찰이 일어나서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부드러워지면 라인들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그 중요한 날이 있거나 이럴 때는 네. 3일 정도 전에 최소 네. 자르시는 것도 좋아요. 꿀팁이다. 몰랐어요. 일주일 정도 전에 자르시면 더 좋고, 그럼 좀 자연스러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단면. 제가 보니까 왜 그런 속설이 생겼을까? 되게 예전에 많이 있던 속설이었거든요. 실제로 네. 고객한테 EBS 이거 때는 왜 그런가 했고 봤더니 그런 이유 때문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비 오는 날 파마하면 파마가 잘 안 나온다. 네. 근데 그냥 눅눅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 그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돌았던 게 80년대. 무슨 얘기냐면 미용실 사장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환경. 네. 왜냐면 더운 날 우리 특히 습한 날이 언제예요? 장마철이잖아요. 네. 장마철에 파마를 하러 오시는데 장마철에 파마를 하면 미용실 습도가 엄청 높고 그런데 그 당시에 또 화학 제품들이 파마의 화학 제품이잖아요. 화학 제품들이 성능이 좋지가 않았어. 그래서 안 그래도 성능이 안 좋은데 네. 습기까지 많아. 그러니까 더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습도가 비슷해. 사계절 미용실 안에 냉난방이 좋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약품들도 엄청 발전을 많이 하긴 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기본형대로 잘라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여기가 뻗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비대칭 형태로 들어가도 예뻐요. 좀 뻗치는 부분이 조금 심하네요, 생각보다. 좀 곱슬 부분이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짧아지면 나타나요. 보여드리면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뻗치시는 거 보이시죠? 진짜 그러네요. 네. 조금 하나도 안 뻗치죠. 제가 뭐 네.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말리기만 했잖아요. 네. 이건 말리는 걸로 조절이 잘 안 돼요. 오. 강도가 세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예 비대칭으로 아예 이런 느낌으로 들게 파는 경우도 있고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뭐 그냥 기본형 형태로 그냥 자르는 거거든요. 가장 단순한 기본형 손질 용이하고 이제 디자인형 나한테 조금 맞게. 그래서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고 그래서 자르시면 그 다음번에 단발을 내가 단발 재밌네 라고 하면 제가 형태를 많이 바꿔드릴 수 있어요. 단발이 저는 짧은 머리 좋아해요. 이유는 변화가 커요. 긴 머리보다. 긴 머리는 변화를 줘도 길어가지고 눈에 잘 안 띄는데 짧아질수록 변화가 크거든요. 단점이 있다면 변화가 큰 만큼 자라날 때도 변화가 커서 자주 잘라야 된다는 거. 그 형태를 유지하려면 자주 잘라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는 어떤 형태로 자르든 자연스럽게 오래 가요. 지금 맞추는 거는 길이를 맞춰놨더니 뻗치는 구간들은 보기가 싫어서 뻗치는 거는 조금 더 잘라내고요. 긴 부분들은 그대로 이제 유지 좀 하는 거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저는 이제 추구하는 게
그냥 일반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하는 연예인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연예인형은 뭐냐면 그냥 예쁘게 만들면 돼. 드라이를 했을 때. 네. 왜냐면 그분들은 매번 와서 드라이를 받으시니까. 일반 분들은 집에서 거의 말리기만 하시잖아요. 일반형은 말렸을 때 예뻐야 되는 거. 그래서 연예인들 다니는 이제 미용실 그분들이 뭐 당연히 실력이 뛰어난 미용사들도 많지만 연예인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패를 하는 경우가 그분들이 일반인들을 연예인형으로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올 땐 너무 예뻐. 샵에서 나올 때는. 근데 집에 가서 내가 손질하면 안 돼. 그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거는 뭐 뭔가 잘못됐다가 아니고 컨셉 자체가 다른 거죠. 그걸 좀 감안하시고 하셔야 된다. 몰랐던 사실을 되게 많이 알고. 이게 정보를 고객분들이 네. 아셔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업계가 발전을 하려면 당연히 좋은 점은 그거예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생기면 돼. 실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 이런 게 인식이 들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어떻게 보면 실력을 늘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느 업종이든. 근데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 지금은 이제 실력을 늘려야 될 때야. 저희 때는 마케팅을 늘려야 될 때였는데 저는 실력을 늘렸던 거고 지금은 이제 실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왜? 고객분들이 마케팅이 진료하거든 이제. 그렇잖아요. 맨날 믿고 했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된 곳을 막 찾기 시작했어. 그게 한 10년 정도 더 지나면 더 거짓된 것들은 더 싫어할 거예요. 이제는 AI도 많이 발달하고 이러면. 그래서 지금은 실력을 늘려야 될 때다. 실력을 늘린 사람이 많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다들 실력을 늘리려고 하겠죠.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려면 고객분들이 까다로워지면 돼요. 고객분들 자체가 자꾸 많이 알면 돼.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여기 예전에 배우던 시절에 적은 얼굴로 유일하게 뭐라고 하죠? 좀 단어가 단어가 안 나네. 제가 즐겼던 것 중에 하나가 킹크랩 아시죠? 요즘도 비싸잖아요. 요즘 뭐 맨날 저울치기 내보내 놀러도 막 되고 이러던데 제가 킹크랩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막 이제 아직 일반인들이 잘 모를 때 고급 뭐 일식집이나 뭐 이런 데 가서만 먹을 수 있었을 때 한번 회식을 갔는데 킹크랩을 이제 사주신 거예요. 사장님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돈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킹크랩을 사 먹었는데 식당 가서 사 먹으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나는 가족들하고도 같이 먹고 싶어, 친구들하고도 같이 먹고 싶어. 근데 내가 가서 내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가서 사주기에는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요? 직접 해주면 돼. 그렇잖아요. 직접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식당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수산물 시장 와서 사면 싸대. 제가 여기가 가까워서 그때 이 구리 농수산물 시장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주에 한 번씩 사다 먹었어요. 그때도 비쌌는데. 근데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요즘 뭐 저울치기네 뭐네 이런 거 나오면서 그때 일이 생각나는데 와 저는 호구 많이 당해봤다 했잖아요. 저는 그냥 믿고 사는 주의였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거기도 그냥 가서 처음에 방문을 해서 나쁘지 않으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나쁘지 않으면 그냥 거기만 가요. 지금은 말도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낯도 많이 가요.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냥 갔던 데만 가거든요. 그 집만 갔어 주구장창.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내가 막 넉넉하게 먹으려면 몇 킬로 사야 돼요? 뭐 4kg짜리 사고 이랬는데 지금 가서 4kg짜리 봤더니 이만해 얘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았던 거죠 생각보다. 뭐 2마리 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저울치기도 당하고 막 또 다리가 잘려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또 싸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나한테 막 정상 가격에 팔고 이러셨거든요. 그 일이 생각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구를 많이 당해서 그게 그 당시에는 뭐 그렇다 치는데 지금에 와서 오히려 저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사람 못 믿게 되고 자꾸 사람을 못 믿는 현실도 너무 싫고 그러다 보니까 속이는 장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같은 줄 아셨구나. 아니 저는 다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속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죠. 가격을 속일 거라는. 그래서 저는 속더라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듯이 너무 과하게 받더라도 애초에 공지하고 과하게 받으면 내가 속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공지를 해도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사면. 근데 아닌 척하면서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저울치기는 그렇잖아요. 그냥 핑크가 원래 비싸요. 그래서 키로당 그 당시에 4, 5만 원 했거든요. 네. 4만 원 정도. 이게 요즘 올라서 6만 원이에요. 그러면 비싸면 안 사는 거지. 적당하면 사는 거죠. 근데 5만 원이에요 해갖고 저울치기로 한 2kg 더 올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상승은 싫어합니다.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필요해요. 파마하실 때 영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런 거가 할 때 설명해주고 하면 좋잖아요. 버스 치는 거는 그냥 살짝 살릴게요. 네. 버스까지 이렇게. 색도이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드렸고. 아까 사진 그거 찍었나요? 보여주신. 탈색을 하시고 무슨 색 해보셨어요? 탈색을 네. 처음에 2번 탈색하는 네. 다음에 약간 애쉬가 들어간 보라색 네. 같은 걸 했었다가 네. 베이지를 했다가 네. 파란거 했다가 다 해보셨어요? 네. 핑크는? 핑크는 안 했어요. 핑크도 해보셔야지 왜 안 해주셨어요? 핑크는 핑크가 앞번인데. 맨 처음에 했던 게 약간 핑크빛이 나긴 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그러고서 핑크는 아니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버건디? 네, 버건디. 버건디도 한번 해봤어요. 버건디하고 핑크하고는 다르죠. 네, 핑크는 안 핑크를 해봤어요. 해보셨어야 되는데. 핑크가 예쁜데. 핑크는 제 밝게 머리에도 빼야. 핑크 하거든요. 진짜요? 네. 핑크 밝게 빼야 되잖아요. 2번 빼셨다면서요? 근데 2번 뺀 다음부터는 뿌리 탈색은 한 번씩밖에 안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방식이 제가 아까 기본 따진다 그랬잖아요. 네. 기본 방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염색 중에 가장 쉽다라고 생각되는 게 어떻게 보면 탈색이거든요. 약이 강해서 바르면 빠져. 근데 가장 까다로워요. 왜냐면 염색을 잘하는 방법은 요즘 염색약들이 좋아져서 염색약은 좀 덜하긴 하는데 얼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탈색 이렇게 바를 때 양이 조금씩 다르거나 열의 정도가 달라지면 부위가 약간씩 달라져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색을 입힐 때 약간의 얼룩이지거든요. 근데 밝으니까 좀 덜 티가 나는 거지 고급스러움이 좀 없어지는 거죠. 제 머리도 2번 탈색했나요? 제 머리도 2번 탈색. 엄청 잘 빠지지 않았어요? 네. 그 탈색을 하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마도 마찬가지고요. 강하게 빨리 할 거냐, 약하게 천천히 할 거냐, 그거는 디자이너의 선택이에요. 저는 이제 그걸 다 실험을 해보고 중간 정도를 찾았어요. 약간,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약간 약한 듯한데 좀 오래 걸리는 거.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장점은 은은하게 빠져서 얼룩이나 이런 게 없고 더 잘 빠져요. 훨씬 잘 빠지고 또 손상도가 훨씬 적고. 오늘은 이거 찍는다고 그래도 조금 말렸어요. 막 좀 더 안 말리고 그냥 보통 지내는데 안 말리면 약간 더 부시시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모발이 막 건강하게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건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탈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보통 염색이 0에서 100까지의 손상도가 있다라고 하면 최고가 100이라고 하면 탈색은 200까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손상도를 한 7, 80으로 봤을 때 탈색이 50까지 낮출 수 있거든요. 2, 30으로 만들기는 어려워. 50까지 낮추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7, 80을 쓰고 그냥 말죠. 왜냐면 50까지 낮추려면 조금 단가가 동네에서는 안 맞아요. 청담이나 이런 데서는 돈을 비싸게 받으니까 어느 정도 맞는데 동네에서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시간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서. 대신에 좋은 거는 3번 빼야 될 거 2번만 빼도 돼요. 효과가 아 그래서 밝으시구나. 2번 하고 치고 되게 밝으시구나. 되게 밝죠. 그래서 오래 걸려요. 오래 은은하게 빼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뭐 우리가 파마 중에도 강한 게 매직 스트레이트 아니면 디지털 폼 이런 게 이제 약이 강하거든요.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은은하게 좀 오래 걸려서 영양제 좀 많이 넣고 하면 손상도가 훨씬 줄어들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돈의 문제인 거예요. 돈의 문제. 네. 막 30만 원, 40만 원, 아니 50만 원 파마값을 받으면 동네에서도 그 방식을 좀 쓸 수 있는데 동네에서는 받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게 서비스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통상적이야. 소비가 너무 통상적이야. 다 경차만 팔아. 네. 근데 취향에 따라 얘는 제네시스 껍데기, 쟤는 나반테 껍데기, 얘는 소나타 껍데기, 뭐 벤츠 껍데기 이렇게 갖다만 놓는 거지. 그래서 껍데기가 좀 더 좋은 것들은 좀 더 비싸. 약간 그런 식의 방식을 쓰는 거예요. 제가 자영업을 하게 된 이유도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저보고 자꾸 적당히 하라 그래요. 전 적당히가 안 되는 성격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100%가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많거든요. 특히 파마 같은 경우는. 단골 고객이 많은 머리 씌울 것 같잖아요. 전혀요.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요리도 당연히 전문직들은 다 어렵지만 머리를 하는데 주재료는 뭐예요? 모발이에요. 모발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요리는 조금 요리가 쉽다라는 게 아니고 요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횟감을 정하면 어떻게든지 수소문해서 못 갈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횟감을 갖다가 쓰면 되잖아요. 재료를 채소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우리는 주재료가 얘예요. 고객들이 가지고 오시는 거야. 이 주재료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 이걸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 손상돼가지고 오셨는데 갑자기 파마를 예쁘게 해달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예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고객이 오시더라도 이게 컨디션에 따라 모발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요. 똑같은 머리 스타일 하셔도 그게 저는 펌이 제일 어렵다고 봐요. 똑같은 파마를 오실 때 그럼 난 똑같이 약을 처리하고 똑같이 말잖아요. 결과물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날 그분의 얼굴과 모질과 이런 걸 판단해서 좀 약액을 조절해야 돼요. 시간도 조절해야 되고 그래야지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재밌어요. 내가 어려워서 선택했는데 제 인생에서 이혼이 제일 어려워가지고 제가 처음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수다를 많이 떠요. 알아달라고. 일단은 이게 다 끝났고요. 한번 이게 그냥 집에서 말렸을 때 나오는 스타일이고 이제 드라이 살짝 해드릴 텐데 드라이 하시기 전에 실패를 하시고 지금
앞에 앞머리 길이랑 어떠세요? 좋아요. 괜찮아요? 네. 드라이 살짝만 하시면 더 예쁘실 거고. 잡아보시고. 팀 라인. 네. 얼굴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냥 집에서 말리시면 이 스타일 나와요. 네. 그리고 트리트먼트나 린스 쓰시나요? 네. 어떤 걸 쓰세요? 그냥 집에 있는. 집에 있는 거 어떤 거? 네. 그냥 린스 형태세요? 아니면 트리트먼트 형태세요? 이렇게 펌프 이렇게 짜서 네. 트리트먼트. 그게 좀 부드러운 거? 네. 하시거나 부드러운 거? 네. 네. 그거 쓰시면 돼요. 그럼 문제는 쓰시고 이제 드라이 했을 때 느낌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기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모발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탈색된 부분이 있잖아요. 편하게 앉으시면 되세요. 이 탈색된 부분이 뻣뻣해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자연모보다 탈색된 부분이 만져보시면 좀 더 뻣뻣해요. 오히려. 오히려 상하면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좀 뻣뻣해요. 네. 여기 만져보시고 이렇게 만져보시고 이렇게 만져보시면 약간 여기가 뻣뻣해. 그래서 좀 더 뻗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한 일주일 지나면 좀 더 사라지긴 할 거예요. 단면층 때문에. 드라이는 거창한 건 아니고 살짝 윤기감만 있어요. 집에서 머리 말리세요? 피만 말려요? 두피만요? 네. 뭐 에센스 같은 거 바르시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 에센스 발라요. 에센스 좀 바르시고? 그래서 피만 바르셔도 돼요. 아니 말리셔도 돼요. 이게 두피에 트러블만 안 생기시면 안 말리셔도 돼요. 두피 상태는 좋으신 편이고 현재. 그리고 언제 아침이었나요? 아까 샴푸하신 게? 어제 아침에 샴푸하셨으면 피지도 적당히 잘 분비되는 편이시고. 그리고 저쪽처럼 지금 드라이 안 한데 머리를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뭔가 약간 촉촉하지 않아요? 살짝? 지금 형태가? 이게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말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릴 때 전체를 다 말리신다고 했을 때 뜨거운 바람으로 너무 말리시면 안 돼요. 결을 잡아준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약간 말릴 때 결을 잡아줄 때는 열의 온도와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방향보다도 온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뭐 트리트먼트도 좋은 걸 쓰시면 당연히 좋지만 머리가 내가 조금 더 윤기감이 드는 걸 효과 제가 오늘 말렸다 그랬잖아요. 살짝 말릴 때 따뜻하게 이렇게 결을 잡아주면서 살짝 말려주시면 윤기감이 훨씬 더 돌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모발 안에 수분인데 제가 정확하게 현미경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배우던 시절에 한번 본 적이 있긴 한데 모발 안에 수분을 좀 남겨두는 느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겉에 이제 큐티클층이 물이 젖고 특히 이제 알칼리성 샴푸가 닿으면 보러져요. 그 안에 수분이 들어가서 팽창을 하거든요. 이 팽창한 게 이 탈색 모발이 있는 데는 팽창을 하면서 큐티클도 자연적으로 열리고 팽창하면서 더 열리거든요. 근데 여기 현미경으로 보면 큐티클 비늘층이 깨져 있어요. 그 깨진 층 사이로 모발 안에 수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좋은 세럼도 바르기도 하고 뭐 보면 그런 형식이거든요. 원리가 그래요. 근데 자연모 부분도 마찬가지로 큐티클이 열리고 나르면서 자연적으로 닫히는데 이거를 드라이기로 적당한 열을 주면 잘 닫혀요. 매끄럽게. 그러면 드라이를 안 해도 이렇게 매끄러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드라이를 하지 않아도 말리기만 해도. 그리고 이제 미용실에서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데기를 자주 하면 손상이 많이 돼요. 드라이기를 많이 쓰면 손상이 많이 돼요. 라고 하는 게 열과 시간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고데기 많이 써도 전문가들이 쓸 때는 손상이 되면 안 돼.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미용사가 많지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 싸움이니까 높은 열로 그냥 팍팍 해버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근데 이제 집에서 사용하면 더 손상이 되는 이유가 높은 열로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럼 거기다 대고 또 하고 하거든요. 그럼 모발 안에 수분 다 날라가.
큐티클은 막 타고 이렇게 해서 손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그 정도의 디테일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고, 그거를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요리에서 따지면 뭐 오마카세라고 하나요? 막 약간 그런 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을 쓰는 디자이너는 좀 더 가격이 높으면 좋고, 나는 난 그 정도까지 공부 못해. 그러면 좀 대중적인 가격으로 가면 되는 거고, 또 초보자들은 또 싸게 받아야 되고. 동생분 어깨에서 10,000원짜리라고 하면 이제 막 배워야 되는 일반인이 자르는 형태라고 보시면, 예. 얼마 안 되셨으면 동생분도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남자분들 머리도 찍으면 좋거든요. 남자분들 머리는 진짜 기본형으로 잘 잘라놓으면 이게 맨날 인터넷에 보면 무슨 스타일 하는데 그 느낌적인 부분이라 스타일링만 하면 돼요. 기본 것만 잘 해놓으면. 기본 것을 잘 해놓으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 근데 자꾸 기본 것을 대강 하니까, 그 스타일에 맞춰서 대강 하니까 다른 스타일을 못 하거든요. 집에 뭐 드라이기나 고데기를 가끔 쓰세요? 고데기는 앞머리만 하고 드라이기는 네. 그냥 말릴 때. 말릴 때 쓰고, 고데기를 가끔 쓰시고, 네, 앞머리만. 앞머리만. 이거 정도만 하면 돼요. 제가 보시다시피 열을 많이 안 되잖아요. 드라이기. 많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이 될 때는 우리가 쇼나 이런 거 할 때, 강하게 고정시킬 때, 아니면 고객분들도 뭐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장시간 뭔가 특정한 스타일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조금 많이 줄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집 고객의 유형을 보면 50%는 좀 민감하신 분들, 머리 자체도 까다롭고 다루기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격도 좀 민감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50%는 머리에 정말 신경 안 쓰시는 분들. 그래서 머리에 신경 안 쓰시면 저희도 안 올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왜 신경도 안 쓰시는데 오세요? 그러면 그냥 편하대. 편해서 더 그냥 신경 안 써도 그냥 다닐 수 있으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욕 안 먹는 거,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 편해서 오신다고. 남자분 오시면은 그걸 찍어서 얘기해야 된다. 약간 다운펌. 다운펌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좋지 않은 거. 도 머리를 좀 기르고 한번 봐봐요. 한번 막 털어서 만져보시겠어요? 머리 짧으니까 기분 이상해요. 기분 이상하죠. 네. 엄청 이상하죠. 상큼해지셨어. 진짜 마음에 들어요.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네, 가볍어서. 확실히 이제 드라이라이터 또 윤기가 좀 많이 돌죠. 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세럼. 세럼 가격대는 어떤 걸 쓰세요? 좀 저렴한 거 쓰세요? 헤드 스파. 헤드 스파. 저는 이제 저기 좀 비싼 걸 좋아해가지고, 비싼 게 좋긴 하더라고요. 제 피부에도 좋고. 그래서 비싼 걸 쓰는데,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가성비 좋다라고 하면 저는 이 제품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쓰고 있고, 네. 저렴한 거는 영상 안 나오게